네, 이번엔 수급에서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역대급의 반등장을 시원하게 보이며 거래대금도 11조 원대를 하루 만에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두드러졌는데요. 2차 전지를 대거 사고판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도대체 어떤 기업을 샀나 보니까요. 에코두 형제가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며 1,300억 원대를 넘는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 밖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DX의 순매수를 보인 가운데 SK 하이닉스까지 함께 매수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2차 전지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져갈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장바구니를 보니 연속성은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은 없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와 HD 현대 일렉트릭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기관 장바구니도 함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도 2차 전지를 사들였는데요. 종목은 조금 달랐죠. LNF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밖에도 SK 이노베이션, 외국인과 함께 담은 기업으로는 포스코 DX가 상단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와 카카오도 가장 많이 사들였네요. 기관의 오전 장바구니 넘어와서 체크를 해보니까요. 오늘도 2차 전지 기관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어제 이어서 함께 매수 보이는 가운데 에코프로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이스페타시스까지 사들이고 있고 오늘은 특히나 하이브가 눈에 띕니다. 넷마블이 하이브의 지분을 처분하면서 오늘 하이브가 5% 가깝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저가 매수일까요? 기관은 오늘 하이브를 오전에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장바구니까지 점검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어제 개인 투자자의 장바구니에도 2차 전지가 대거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는 상반된 분위기죠. 포스코 그룹주가 일제히다 1위, 3위, 3위권까지 차지를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리 잡은 가운데 기아와 두산 로보틱스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수급을 정리해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드린 게요. 바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장바구니 안에서 이 수급 손바뀜 현상이 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 부분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먼저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 상단을 보면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에코두 형제 포스코 DX를 사들였는데 개인의 순매도 상단 기업을 보니까요. 외국인의 순매수 상단 기업과 일치하더라고요.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기업을 개인은 가장 많이 팔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4위, 5위를 차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넘어가서 외국인의 순매도 기업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개인의 순매도 종목과 일치하는 기업이 많더라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나란히 1위를 차지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외국인과 개인이 손바뀜 현상,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급에서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손바뀜 현상,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는데요. 이러한 포인트들 가운데 고수님들이 보고 있는 이 투자에 관련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한창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올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로 기억이 되는데 지난 6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40만 원대에서 8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 정말 제 주변에도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를 묻지마 매수했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금 어제의 반등장에 있어서 외국인은 파는데 개인이 샀던 종목들 가운데서는 포스코 그룹주가 눈에 굉장히 띕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테이퍼고수? 전가요?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요?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꼭 말씀드리 그렇지만 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좌표가 찍혔잖아요. 어떤 좌표요? 일단은 그 대장주라고 좌표가 찍혀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대장주?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포스코 ETF도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는 포스코 그룹주,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는 정말 몇 안 되는 우량주이자 배당도 나오는 그리고는 과거 국민주라고 불렸던 그런 경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약간 믿고 산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게 포스코홀딩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건가요? 2차 전지주가 반등을 해서 사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불안하긴 하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사기보다는 그래도 믿을 만한 큰형, 좀 덩치 큰 포스코 그룹주를 산다. 이런 건가요, 하고수님? 네, 뭐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더라도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가치가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뭐 에코프로 BM 정도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수고이 쏠리면 갈만한 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좌표가 찍혀 있는 포스코가 될 수밖에 없죠. 좌표가 어떻게 찍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3, 4분면에 뭐 어느 쪽에 찍혔나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찍힌 2차 거예요? 전지를 주도하는 주 이제 기업들이 네, 네. 2차 전 에코프로 그룹주와 이제 포스코 그룹주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쪽에서의 약간의 조금 이슈가 터져서 좋으면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수급이 옮겨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 메커니즘이 그렇게 많이 좀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았고 이번에 또 주당 배당도 2,500원 네, 또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당까지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뭐 포스코 쪽은 일단 현금이 굉장히 세잖아요. 철강 쪽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기에는 그만한 데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아마 많아질 것 같아서 대안으로 저도 만약에 선택한다면 그쪽으로 선택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네. 웃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이가 아파가지고 아 이가 아프면 원래 웃음이 나는 거군요.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는 네, 아, 웃음이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창현 고수와 테이블 고수의 의견을 들어봤고 그러면 이렇게 산 게 잘 산 거예요? 포스코 그룹주 산 거 잘 산 거예요? 누가 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나 결국 캐펙스 싸움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망도 재편했죠. 그 다음에 신규 캐펙스 계속 늘려야 되죠. 네. 결국 돈 싸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금을 누가 많이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캐펙스를 누가 가장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가.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과 뭐 LNF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향후 그 하고 싶은 캐펙스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지만 여기는 외부 조달 없이는 쉽지 않다. 그 외부 조달의 방법은 누구나 알다시피 두 가지잖아요. 증자하거나 네. 외부로 차입하거나. 근데 차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 결국 증자할 텐데 뭐 증자는 아시잖아요. 주주가치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작년부터 걱정되던 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워낙 믿음이 강했으니까 그런 요소들은 전부 배제하고 이제 상방향에 베팅한 거고요. 그런 우려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 현실화되고 있는 우려를 뭐 LNF나 에코프로 그룹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려움도 있고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겠죠. 다만 그건 이제 검증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LG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은 그런 검증이 필요가 없죠.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충분하고 조인트 벤처 같은 거에서 추가적으로 자금 유입시키기도 그들 회사보다는 나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살펴볼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종목씩 꼽아서 특징적인 종목 확인해 볼 텐데 테이블 고수 에코프로를 꼽았어요. 네, 지금도 계속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방금도 보합을 찍고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매매가 매우 횡행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뭐 라운드 피겨라든지 아니면은 요 그 소위 말하는 보합. 이라고 하는 전일 종가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기계적인 매수 매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보합을 딱 찍고는 반등을 주고 있고 보합을 찍고는 반등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후에 버텨내야 코스닥이 그래도 좀 숨을 쉬겠죠. 왜냐하면 하루 반등을 했습니다. 하루 반등했는데 2차 전지만 반등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저 많은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못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여기서 뭔가 익절하신 분들이 뭔가 다른 데도 물을 타고 수익을 좀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지 하루 오르고 또 다시 에코프로에 물려가지고 또 돈이 묶여버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는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에코프로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좀 더 숨쉴 공간이 연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번 뭐 공매도 금지 이슈로 2차 전지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 동안에서는 적어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정도는 계속해서 호가랑 차트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는 사이에 이미 또 다시금 1%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또 얼마나 고점을 더 높이게 될지 다시금 상승을 회복을 하게 될지 여부 지켜보시고요. 하창원 고수의 원픽은 뭘까요? 저는 이제 개인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뭘까요? 네, 솔루엠이라는 기업인데요. 솔루에. 네, 이 회사도 뭐 2차 전지와 아예 뭐 벗어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뭐 그 파워 쪽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잘 못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만 나홀로 매수들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상 이제 연초부터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고 실적이 워낙 강한 종목군들은 이렇게 지수가 하락이 나와도 횡보를 하면서 버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에 대한 또 이런 뭐 신사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인들에게 상당히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좀 수급 특징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솔루엠 오늘장에서도 1%대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좀 음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주가가 오히려 좀 소외를 받은 맞습니다.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현재 최근에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효 고수는요? 네, 저는 뭐 셀트리온 꼽아봤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뭐 2차 전지 말고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군들을 뭐 이렇게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제약 3대장, 그러니까 바이오 3대장도 거기 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도 그 안에 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셀트리온도 최근 들어서는 오늘 나온 실적도 뭐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수급도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밸류가 뭐 그렇게 싼 종목은 아니고 금리에 민감한 종목이긴 하겠지만 일단 실적이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급에 계속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수급 특징주 종목 3가지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김종효 고수의 셀트리온이었고요. 이어서 하창원 고수는 솔루엠, 마지막으로 테이버 고수는 에코프로를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장 탑5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